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IAE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움직임과 또 북한 강선 지역 핵시설에 계속되는 활동 징후 포착을 지적했는데 북한의 잇따른 핵 프로그램 재개 조짐에 강력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 본부에서 열린 제65차 총회에서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0일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등의 작업을 전력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이런 활동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uclear program goes full steam ahead with work on plutonium separation, enrichment, uranium enrichment and other activities which are in clear contradiction with several resolutions from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거듭 밝히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유관국들이 적극 나설 것이며 국제원자력기구도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The IAEA is prepared, is ready, has the information and the ability to go back immediately once a political solution and a way forward will be found among the interested players. And we will certainly do this. 국제원자력기구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 프로그램 재개 움직임과 핵시설 재가동 정황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영변 핵시설 원자로 재가동 조짐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우라늄 농축 공장의 재가동 징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 강선 지역 핵시설에서 지속적인 활동 징후가 있었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위반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또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배출 등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5개월 동안 5메가와트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도 공개하면서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위치한 실험용 경수로 근처에서 새 건물을 짓고 있으며 이는 경수로 지원 시설로 추정된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뉴스가 밝혔습니다. 38뉴스는 최근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촬영한 민간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최근 몇 주 사이에 이 같은 건설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이 실험용 경수로 부지 바깥에 건설되고 있고 2층으로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실험용 경수로 운용 지원 시설로 추정하고 현장 공사 규모나 정황으로 볼 때 더 많은 건물이 추가로 지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8뉴스는 또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물이 방류돼 인근 구룡강으로 흘러가는 정황이 최근 포착됐다면서 북한이 육안으로 보이는 증기 배출을 피하기 위해 발전기 시설을 변형했을 수 있으며 이런 활동들은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공장 건설 작업 등과 함께 영변 핵시설 운영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재개한 것은 도발로 보상을 얻으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알렉스 웡 전 대북 특별 부대표가 말했습니다. 웡 전 부대표는 또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실질적인 방위력과 억제력을 강화하고 제재를 이행하면서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로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알렉스 웡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7일 미국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이딴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최근 군사적 활동 재개는 북한이 대내외 정치적으로 안전한 기본 기조로 회귀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도발을 하면서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동시에 군사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n other words, testing the U.S. and the ROK periodically, keeping on the lookout for any opportunities to reap rewards from those provocations, from that probing. And third, continually building leverage in terms of weapons capability as well as deterrent capability. 웡 전 부대표는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이런 정책으로는 체제 보장, 경제 발전 등과 같은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북한이 지금과 같은 기조에서 돌아서 협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위치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웡 전 부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축소됐던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The freeze or the pause in major joint military exercises was due or always contingent on the DPRK participating in good faith in a diplomatic process. And I think at this point you can say that they're not doing that. So rethinking exercises, upgrading them, not just doing them, but doing them in a loud fashion that really displays our deterrent capability together with the ROK is something we should think about. 웡 전 부대표는 이어 미국과 동맹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과 미사일 역량에 더 많은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은 물론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에도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키 판다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순항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주변국들에게 새로운 안보 도전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정권에 들어간 한국과 일본은 탐지가 어려운 순항미사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hallenge of orienting sensors, for instance, ground-based radars, to optimally detect and track these cruise missiles will now be something that has to receive additional planning. This was not a threat that existed earlier, but North Korea has now clearly intended that they plan to continue developing this. 윌슨 센터의 진리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북한 문제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설계하길 바란다면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맹국은 물론 다른 영내 관련 국가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렉스 웡 전 부대표는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웡 전 부대표는 북한에 대한 외교의 문을 계속 열어두면서 다른 나라들이 대북 제재 이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압박 없는 외교는 헛되지만 외교 없는 압박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최근 미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 이전 결정을 비난하며 상응한 대응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위반하고 스스로 탈퇴했던 북한이 미국의 핵 잠수함 기술 이전을 놓고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은 20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기사에서 미국이 영국, 호주와 3자 안보협력체를 수립하고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것은 아태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연쇄적인 핵 군비 경쟁을 유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과 전망에 대해 엄밀히 분석하고 있고 북한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반드시 상응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지난 15일 3국 안보협력체인 오커스 창설을 발표하면서 옛 소련 대응 목적으로 미국, 영국 간에만 공유해오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예외적으로 호주에게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핵폭탄을 만들어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스스로 탈퇴까지 했던 북한이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만전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NPT를 위반을 하고 그래서 NPT를 이미 탈퇴를 하고 국제사회와의 규약, 약속을 위반한 불량 국가로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종의 기만 전술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연구원 김현욱 교수는 핵 추진 잠수함은 핵폭탄처럼 핵을 이용한 직접적인 무기 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관련 기술 이전을 NPT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의 반발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런 북한의 기술들이 테러 단체에 다시 들어간다든지 ISIS라든지 지금 아프간 지역에 다시 모여들고 있는 그런 테러 단체의 핵 기술이 전파돼서 미국을 또 다시 위협한다면 이게 그때 돼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북한 자체는 지금 거의 외교 정책의 리스트에서 빠졌다 봐야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오커스 창설 카드로 미중 간 군사적 긴장 고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국제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요. 자신들의 핵 개발도 자위권 차원에서 정당하다라고 계속 북한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 또 좋은 일종의 명분을 핑계거리를 잡은 거죠.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상봉이 추진되지 못하면서 사망한 한국 국민이 올해에만 2,300명에 이르며 문재인 정부 들어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한 차례밖에 치르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일 한국통일부 이산가족 정보 통합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지만 사망한 신청자는 2,258명으로 집계돼 전체 신청자 13만 3,530명 가운데 생존자는 35.4%, 4만 7천여 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특히 현재 생존하는 신청자 가운데 90세 이상은 27.6%, 80대 38.5%를 차지해 80세 이상이 절반 이상으로 대부분이 초고령자이며 이에 따라 상봉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각각 6차례와 10차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각각 2회씩 이루어졌던 이산가족 상봉 개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8년 8월 단 한 차례에 그쳤다며 특히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한반도 정세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과거 이루어졌던 민간 차원 서신 교환 등 교류 사례나 관련 상봉 논의가 전무한 상태라고 한국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2,870만 달러를 기록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북중 간 무역은 주로 해상 교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18일 갱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북중 교역액은 2,878만 달러로 전달 7월에 기록한 2,092만 달러보다 37.5%포인트 늘었습니다.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254만 달러였고 대중 수출액은 624만 달러로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600만 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또 북중 교역은 아직 육로가 아닌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20개월째 북중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